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봄 개편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 철저한 종목 장세잖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 종목 장세에서 좀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의 이슈 특징 안에서 10위부터 대망의 1위를 향해 핵심 종목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희가 종목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테마 내에서 이 주목할 만한 종목들 선정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이 조남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차장, 또 김성은 리어드홀딩스 이사, 박수영 뉴스캐스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문을 열어볼까요? 랭킹쇼 종목 탑10 지금 시작합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번 시간 이 실시간 시청자 의견도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박수영 캐스터, 이 시간 시청자 참여 방법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체크하며 만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한국경제TV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이나 시장에 대한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앵커. 네, 자 2차 전지 탑10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문을 열어줄 10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10위 꺼내보죠. 네, 10위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롯데케미칼 최대 주주 변경과 함께 오늘부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했죠. 롯데그룹 편입 이후에 사업 확장에 대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2차 전지주 내에서 가장 못 갔던 동박주입니다. 동박 수출 단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롯데케미칼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캐파 증설이라든지 수주 모멘텀이 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하향 조정으로 급가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동안 주가 오른 것이 없습니다. 2차 전지 후발주자로서의 반등 기대 10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차지를 했네요. 자, 바로 이어서 9위도 체크해 봅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저희가 전일 순위를 뽑았거든요.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탑10 안에 꼽은 보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총 이후 주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못 간 서러움이 많이 컸나요? 제대로 시세 분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총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SK온 국내 상장을 시사했죠. 다만 기존 주주들의 달래기, 또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급등세입니다. SK온 IPO 관련해서 그 시점에 맞춰 시가총액 이 10% 수준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앞으로 지급하는 방침이라든지 현금 배당, 특별 배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 주주들의 불안을 달래는 주주 환원책의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다른 배터리셀 업체 대비 가장 저조했던 SK 이노베이션이 3,757억 원, 3,800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 향후 SK온 투자금 확보로 이렇게 북미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율 개선, 이 하반기에 배터리 수율 정상화에 가속도를 내면서 내년에 SK온 흑자 전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SK온 가치 대비 과도한 저평가다. 저평가 매력과 주주 환원 기대 속에 9위 SK 이노베이션이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 후발주자로 반등 탄력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8위도 찾아볼까요? 자, 오늘 8위 종목은 장비주 내에서 원준이 차지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열처리 장비업체 원준, 이 연초 16,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3만 원에 육박을 했죠. 꾸준하게 올라선 장비주 구안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전고체 분야 사업 확대뿐만이 아니라 향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신성장 동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8위는 원준이 차지를 했네요. 이제 하나하나 진단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10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죠. 이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새 출발을 하는데요. 아까 가장 덜 오는 종목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남 차장님, 네. 이제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2차 전지 주식들이 지금
저세상 주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난이들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좀 못 오랐던 그런 종목들의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는 전해질 쪽이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은 장비 업종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동박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특히 이제 롯데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어떤 롯데그룹이 지금 자금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불식시켜졌고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요.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동박의 쓰임도 단순 2차 전지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2차 전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돌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김성훈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여러 가지 2차 전지 종목들과 섹터가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우리가 이 10등에 이 종목을 위치를 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순위만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은 고객사의 재고 부담이 아직까지는 높은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1분기의 어떤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간 실적도 증권사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감익 구간이라고 하죠. 본격적으로 하향 컨센서스를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바닥을 잡겠죠. 지금 구간 충분히 바닥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가 올라가는 그 탄력에 대한 것만큼은 그렇게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이 매매 관점, 즉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만 놓고 본다라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뒤처지지 않나 이렇게 다시 말해서 중립적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버행 이슈도 있더라고요. 이건 괜찮습니까, 조남주 차장님? 네, 지금 이제 스틱 인베스트의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요. 계속해서 반영돼서 이제 주가를 눌렀었던 이슈입니다. 오히려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가시화되면 주가는 오히려 위로 탄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제 우리 2차 전지 소대처럼 폭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 대비 어제 전해질 오늘 장비주 이런 흐름처럼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근데 좀 우려가 있는 것이 후발주자의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로 이제 10위를 차지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2차 전지를 흔들릴 때 오히려 대장보다 그 후발주자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설프게 따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기고 있는 네. 종목들은 실제로 대장이 꺾인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꺾이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바닥을 잡고 후발주자로서에 대한 기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9위 SK 이노베이션도 진단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제 이제 순위를 꼽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보란 듯이 SK 이노베이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긍정적으로 네.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저평가된 이유는 SK온의 상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사례에서 봤듯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로 남기 때문에 할인율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이거에 따른 이제 유인책으로 이제 SK그룹에서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놨고요. 상당히 공개 매수가 만약에 신청을 받게 된다면 SK온으로 주식을 바꿔주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3사라고 하죠. 그 LG그룹과 삼성그룹에 비해서 확실히 평가돼 있는 건 맞아요. 네. 그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과 IPO 문제예요. 근데 IPO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슈가 해결됐다. 그러면 자금 조달 이슈만 잘 해결된다면 충분히 뭐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연도 저점 대비해서 한 40%, 그리고 SDI가 25%, 이노베이션은 어제 기준으로 10% 올랐거든요. 네,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도 오늘의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보세요? 네, 참 이거 보면은 시장이 약간 조삼모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SK 이노베이션의 뭐 좀 주주환원 정책들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만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교부받을 이제 SK온의 주식의 주당 가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뭐 얼마를 정확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더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라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겠지만은 그것이 생각만큼 기대 못 미친다라는 거 한다라면은 이것은 오히려 더 주가에는 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참 오늘의 상승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앵킹 같은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반응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SK온 자체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그동안 SK온은 수율이 안 나왔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수율 잡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는데 작년에 증사를 했죠. 결국 올해가 2년 차라고 본다라면은 한 1년 정도는 더 수율이 좀 안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밍만 놓고 본다라면은 올 한 해 바로 이게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기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봤을 때 가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높은가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런 모멘텀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멘텀은 금방 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김선 회사님은 별로 순위에 동의 안 하시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하위 순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탑10 안에 들었으니까 후발주자로서 SK 이노베이션 그래도 지켜보도록 하죠. 네. 네, SK이노베이션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이죠. 원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죠. 이 열처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준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조남준 차장님? 네, 원준이 이제 작년에 무상증자를 진행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회복을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열처리 장비에서 주고객사는 포스코 케미칼과 SK 머티리얼스입니다. 실제로 열처리 장비는 되게 중요한 장비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공정에서 쓰이게 되고요. 실적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내년 실적 점프업이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저점 대비해서는 한 70% 정도 올라 있고요. 시가총액은 4천억 선에 머물러 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회사는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급하진 않더라도 천천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하진 않지만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 원준을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전에 해봤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좀 시장의 기대감이 상장 초반에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주 기반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정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왜냐면은 수주는 많이 받아놨는데 그것이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릿빠릿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현재 뭐 기대감만 놓고 본다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2025년까지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LG화학 쪽으로 이제 합산 캐파를 추정해 보면 약 118만 톤이 되는데 이것을 가정을 했을 때 뭐 이쪽 시장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 약 8,800억 정도의 시장이 규모가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약 30% 정도인 2,600억 정도가 이 원준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시장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약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오늘 정도 보면 벌써 목표가에 좀 다 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원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뭐 투자의 메리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상당히 열려 있는 종목은 아니다. 좀 이렇게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이 랭킹쇼 탑10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들 궁금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함께 역시 반도체주들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걸까요? 노원 아파트님께서 반도체 추격 매수하면 죽어라면서 아주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고요. 다음 킹펭귄님은 또 IRA 효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다시 주목해보자라는 풍력주나 좀 사놓고 지켜봐야겠네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동배님은 역시 친환경 쪽도 순환매가 돌 때가 된 걸까요? 인적 분할로 거래가 정지됐었던 하나솔루션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며 일정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과연 시청자분들께서는 10위부터 8위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순위에는 공감을 하고 계실까요? 자, 계속해서 7위 종목도 찾아볼까요? 전반적으로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랭킹에 그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위는 SKC입니다. 역시 동박 관련주죠. SKC 동박 관련 투자사 SK넥실리스가 글로벌 동박 점유율 1위입니다. 또 주총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동백의 해외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반도체, 화학, 고부가 쪽에서의 제품을 늘려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향후 점진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고객 다변화와 더불어서 북미 전기차 업체와의 공급 기대 또한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7위를 차지한 SKC, 같은 동박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보다 순위가 더 높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6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입니다. M+. 네, SK온향 자동화 관련 장비주인데요. 저희가 전일 이제 순위를 꼽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은 건데 타이밍이 좋은 건가요? 오늘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주들이 갈 때 소외됐던 M+ 오늘 시세를 분출하는데요. 오늘 물류 산업용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에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도 했고 최근에는 또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한국지사 설립과 관련해서 또 관련한 M+가 주목을 받으면서 꿈틀대기도 했는데요.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과 함께 장비주 내에서 덜 오른 종목 내에서의 관심, 오늘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 더 기대해보면서 짚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부터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7위가 SKC가 차지를 했는데요. 사실 SKC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일진 머티리얼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보다는 순위가 더 높습니다. 분명 그 높은 이유가 있겠죠? 네. 조남주 차장님. 네,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스하고 보다 앞서 있는 회사지만 실제로 같은 궤적을 가는 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 동박 플랜트 가동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성이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요. 원가도 싸고요. 그래서 이쪽을 바탕으로 SKC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이 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박의 쓰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좀 요새 이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 SKC 같은 회사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응한 동박을 만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응하는 니켈박 양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선장성 면에서 봤을 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서훈 이사께서는 저는 앞서서 10위부터 8위까지는 막 탄력적인 그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땐 또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7위 SKC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지가 궁금하네요. 네, SKC는 전 이번 턴이 아니라 다음 턴에서의 어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서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4680 원톤형 배터리 시장에서의 세계 최초 고연신 V동박을 개발을 이미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향후 전고체 배터리 시장,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니켈박 양산 기술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존 동박 설비를 니켈박 설비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턴 같은 경우는 양극재 종목들이 스타 종목이 된 것이 사실인데 이번 다음 턴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니켈박 기술과 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SKC가 저는 제2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에코프로가 이미 10배 종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 후보로는 SKC를 좀 관심 있게, 지금 당장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느긋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턴은 언젠가요? 그리고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대비 이쪽에서는 실적 기대를 갖고 보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다음 턴에 어떤 시기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전기차 우리 주변에 놓고 본다라면 10대 중에 저는 글쎄요, 한 대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10대 중에서 적어도 3대에서 4대 정도의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늘어가는 그 시점이 저는 SKC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적어도 한 2년 정도 후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위 SKC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6위 엠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이 외국인 매수세 좀 급등한 모습인데 지금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엠플러스 이 종목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침에 좀 어떤 걸 해봤냐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들의 업체를 리스트를 딱 적어놓고 이 수주 잔고를 다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를 하나하나씩 지어봤어요. 하나기술 올랐고 윤성 FNC 올랐고 어제는 CIS가 올랐고 안 오른 종목을 뭔가 찾아보니까 엠플러스가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엠플러스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시장은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엠플러스가 오늘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엠플러스가 오르지 않았는데 내용을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회사가 좋아요. 오른 것은 없었던데 일단 오늘 수주 잔고만 놓고 본다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3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1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충분히 애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쌓아놓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최소 영업이익이 190억에서 200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아침에 시작했을 때 시가총액이 약 1,3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싼 장비주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모두가 다 시장이 공감을 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장이 그동안 모습가 썼던 종목 중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종목이구나를 하나둘씩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이런 주가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남준 차장님은 엠플러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엠플러스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실제로 상장 초기에도 되게 주가 수준은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 수준은 이제 정말 많이 빠졌던 회사고요. 그 턴키 계약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회사고요. 실제로 최근에 수주 계약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높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2차 전지 회사들의 이제 소재와 장비의 밸류에이션 갭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IT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이번 연도 실적 기준으로는 싸고 이제 오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좀 접근해야지 이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어저께의 주가였다면 충분히 좀 한번 사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쨌든 신규 매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상한가를 가버린 엠플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고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위부터 6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양시장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최근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 솔브레인은 시가격은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성장을 보였다며 1분기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는 분석을 받고 있는데요. 잊혀졌던 반도체 종목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견조한 양봉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7% 가까운 상승 나타내면서 23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는 가운데 한때 PCB 대장으로도 불렸던 종목이죠. 이 심택이 2분기부터 PCB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현재 좀 길게 빠진 가운데 7.4%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료기기,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이고 있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가운데 덴티움은 기관 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오늘 견조한 양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9%대 상승 이어가면서 13만 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10위부터 5위까지, 6위까지 살펴봤고 이제 5위부터 하나하나 또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을까요? 네. 강원에너지입니다. 리튬주 내에서 어마어마한 상승, 이달 들어서 무려 30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주가 재평가 기대를 강한 급등 퍼포먼스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강원이솔루션 이 수산화 리튬 생산 올해는 18,000톤 규모 생산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 업체와의 공급 논의와 더불어서 이 현 본업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이러한 2차 전지 관련 수주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 강원에너지, 리튬주 내에서 강원에너지가 5위를 차지했네요. 주가 재평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4위도 찾아볼까요? 네, 4위 LG화학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종목이죠. 대형주 내에서 LG화학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 자리도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주축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터리 등에 10조를 쏟으면서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 유럽의 양극재 공장 검토에 나서면서 향후 유럽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양극재 업체에서 이제는 원재료, 분리막, CNT 등 소재 전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CNT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동박 사업의 진출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북미 리튬 확보로 IRA에 대응을 하면서 배터리 소재 내에서 대형주 LG화학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이제 대망의 3위까지 왔습니다. 3위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아니, 디스플레이주 이녹스 첨단 소재가 3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붙습니다. 자, 이번 주총에서도 폐배터리 광물 자원 개발 등 정관 변경에 나섰는데요. 디스플레이, 삼성, LG의 대규모 투자 기대 속에 본업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신사업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순위권 상위에 올라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제 2차 전지 주로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또 하나하나 5위부터 진단해볼까요? 네, 5위에 이름을 올린 강원에너지 구체적인 전략 살펴보기 전에 이달 들어서만 300% 넘게 올랐는데 과연 이게 테마 때문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이 유망한 건지 저희가 한번 이 강원에너지 대표이사 직접 전화 연결해보아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사실 이 강원에너지 에너지 플랜트를 주로 해오던 회사였는데 이제 2차 전지로 탈바꿈하는 회사입니다. 이 올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사업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 강원에너지는 원래 50년 동안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좀 해오고 있었고요. 이제 열설계하고 엔지니어링 능력 그리고 액체 파우더 같은 유독물질들 설계 노하우를 많이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저희가 가장 고려했던 것이 이제 강원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던 능력을 어떻게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사업 분야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 진출하면서 저희가 약간 양극재 시장으로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설비를 개발 진행해 왔고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전기터 건조기라고 하는 양극재 공정 중에서 건조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를 저희가 개발해서 특허 등록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양극재 업체들 대부분 한국에 있는 큰 양극재 업체들의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외에도 핵심 설비들을 또 개발하고 또 특허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강원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분체 공정 엔지니어링 사업도 진출했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믹싱 쪽 사업도 시작을 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작은 셀 업체들의 파일럿 라인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강원에너지는 올해에는 이차전지 쪽에서 전극 믹싱 공정하고 양극재 전체 공정에 설비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 무수수산화 리튬입니다. 이 무수수산화 나트륨 가공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좀 실제 제품이 나옵니까? 네, 올해 저희 작년 강원에너지 자회사인 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경주 공장에 준공을 해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 양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이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승인이 진행된다고 하면 무수수산 리튬은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부터 양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실적 전망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 실적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설비하고 엔지니어링 부분은 약 100% 이상 상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부분을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총 한 300% 정도 저희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설비 쪽에 대한 업사이드 그리고 이차전지 소재 부분에 있는 업사이드 합치면 300% 정도 저희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신진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에너지 대표이사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강원에너지 워낙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면 참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그 강원 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인수한 회사고요.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리튬 분체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이제 무수수산화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단순 캐파 기준으로만 계산한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연도의 매출만 3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70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요. 3천억대 매출에 이익단으로는 지금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2025년까지 3만 톤 규모로 확장 설비를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까지 된다면 리튬 가격과 이익과 마진을 생각하면 정말 높긴 합니다. 실제로 그 포스코 케미칼의 여모 리튬의 그 생산 캐파가 30만 톤인데요. 근데 지금 당사 같은 경우에는 3만 톤 정도 되거든요. 조금 다른 분야지만 여러 가지로 좀 대입을 해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살만한 어떤 그런 좀 부담감은 좀 있지만 충분히 향후에 실적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좀 추적해 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김성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회사가 있었고요. 그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좀 오랫동안 거래가 같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전면 교체가 된 이후에 2022년 중순에 작년이죠. 재상장 이후에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했죠. 일단은 뭐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뭐 전기 히터, 건조기, 무수수산화 리튬 말씀하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땡겨와서 현재 주가에 반영을 시키죠. 주가 재상장 시에 가격이 3,840원이었는데 지금 43,900원 무려 1년 동안 10배가 올렸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쌀 때 사서 소위 비쌀 때 팔라는 격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진짜 이 회사가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계획이 하나하나 잘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뉴스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회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라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가 이 회사가 하겠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다 선 반영이 된 시가총액이 1조 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져요? 혹은 2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왜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과거에 우리가 IT,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에도 주가가 쌀 때는 올라갔을 때 오히려 좀 숫자가 나오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위 LG화학도 체크를 해볼까요? 이제 대형주에서 LG화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부진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형주 LG화학의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요? 조남주 차장님.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할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화학 부분에 대한 아직은 좀 턴어라운드가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으로 화학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 그 LG화학이 이제 최근에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가장 많이 오른 업체들이 다 양극재 부분이잖아요. LG화학의 양극재 부분은 우리나라 탑4에 속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만든 회사가 바로 LG화학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의 가치, 양극재 가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70만 원이란 가격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네. 분명히 그냥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 사도 물릴 자리가 아니다.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구간에 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차 전지에 정말 탄력이 좋은 종목들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2차 전지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 투자가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LG화학 자리도 잘 잡고 있고요. 뭐 네. CNT 이슈도 있었고 또 네. 리튬에 대한 확보에 대한 이슈로도 앞으로의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도 LG화학 지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퍼밸류도 없고 PBR 밴드도 하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화학 부분에서 적자도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도 이제 효과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이제 중국 쪽에서 PMI 지표가 나오는데 아마 저는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어떤 전반적인 섹터들을 다 가지고 있죠. 뭐 리사이클링, 분리막, 탄소 나노 튜브, 리튬 이렇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까지도 4분기를 저점을 찍고서 올해 턴어라운드 된다라면은 주가 지금도 이미 PBR 퍼 밴드 하단에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어서 3위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알고들 계실 텐데요. 2차 전지 신사업을 하면서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이사님,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녹스나 소재는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OLED 소재 쪽인데 최근에 OLED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죠. 애플도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노트북에 하나 둘씩 OLED를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도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제는 OLED TV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OLED TV 시장, OLED 시장의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올해부터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미 공장을 다 이제 준공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사람도 이미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이제 해놓은 상황이고 이번에 정관을 이번 주총을 통해서 변경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뭐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OLED와 2차 전지 두 개의 어떤 무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가 흐름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OLED와 2차 전지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조남주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2차 전지의 신사업을 제외하더라도 그게 없다고 가정해도 지금 살만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준비가 이미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OLED 업종들이 올라가는 게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TV 쪽이나 디바이스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유튜브 채팅창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캐스터.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GL리님은 이 수급이 실적 투줄로 분산되고 있다라면서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 변화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안영숙님께서는 2,500포인트 달성화도 언제까지 갈까요? 곧 하락장 오겠죠? 라면서 무시무시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하락장 안 됩니다. 차라리 박스권이 낫지 밀리진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골든크로스님께서는 아까 짚어봤던 7위 SKC 수급은 좋은데 너무 무거워라면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순위 보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되는 순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3위에 이녹스 첨단소자라니? 라고 또 신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2위와 1위 딱 두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망의 2위 종목 만나볼까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LNF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북미 투자에 대한 수혜 기대를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 급등이 두드러졌었죠. 오늘은 또 모건 스탠리에서 급등한 에코프로비엠 대비 현 주가 수준에선 이 LNF가 더 매력적이라는 분석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총에서도 기대감을 계속 키웠죠. 글로벌 기업 4곳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내 해외 진출과 이 신규 고객사를 발표할 것이다. 향후 신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직납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가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대비 상대적으로 그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LNF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 1위는 또 어디일까요? 자, LNF에 이어서 1위 종목을 또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금양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1위는 진격의 포스코 그룹을 이끌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안정적인 매력 역시 높죠.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수직 계열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큰 상황입니다. 자,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아르헨티나 염호 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진정한 리튬주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주 회사의 중심이 돼서 2차 전지 중심의 신사업을 강화하고 이런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겠다라는 주총 발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철강 분업도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철강,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서의 정비를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를 이끌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1위는 포스코 홀딩스가 차지를 했네요. 자, 2위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차지를 했는데 오늘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내고 지금 상대적인 LNF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남준 차장님, 지금 시점에서 LNF 매수도 돼요? 네, 소재 중에서 지금 살 수 있는 회사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회사는 LNF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극재 우리나라 4사 중에 이제 캐파 기준 비교를 하면 LNF가 2위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봐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시총 차이는 현재 50%에 거래되고 있죠. BM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20조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10.6천억 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는 지금 시점에서도 내가 소재주들이 좀 좋게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50% 매출 비중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고객사도 BM 같은 경우가 주 고객사가 SDI거든요. 그럼 과연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해 봤을 때 주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낮은 게 맞는가라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성호 이사님은 LNF 지금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지금 조남주 차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사 목표가 한 곳은 NH 쪽에서는 높여서 나왔고요. 유진 쪽에서는 홀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종목을 놓고서 정말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 상향한 NH의 논리를 보게 되면은 그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DCF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러한 가정이 된다라면은 지금 어떤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DCF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정이 한번 틀려버리게 되면은 나머지가 다 어그러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확실한 건 이제 에코프로랑 LNF랑 뭐 살래라고 물어본다라면은
그래도 LNF가 조금은 더 안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서 우리 차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어떤 컨셉 자체는 에코프로보다는 그래도 LNF가 나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조금 몰려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LNF를 중심으로 해서 양극재를 보시는 거는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대장이 아직까지는 이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LNF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밀리게 되면은 LNF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대장인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놓고서 LNF도 비롯해서 나머지 다 같이 보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2위 LNF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대망의 1위 2차 전지 내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 1위 바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김성훈 이사님, 포스코홀딩스 1위로 오른 이유 무엇일까요? 네, 역시나 무대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진짜 밀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만에 하나라는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그런 마음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혹시나 이제 2차 전지가 밀리더라도 제일 안전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포스코홀딩스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확실히 철강에 대한 확실한 캐시 플로우가 있겠죠. 역시나 그리고 올해 주구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은 바닥을 잡고서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닥은 확실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설사 2차 전지 센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죽지 않는다라면은 전체 2차 전지 섹터의 전체 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매력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에 10% 오르고 이런 종목은 아니겠죠. 그래서 베타가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조남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부 서머리를 했었는데 자, 2차 전지 정말 핫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본다면 2차 전지 업체들은 이제 좀 선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적극적인 공략보다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1위로 포스코홀딩스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염호에 대한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연도 말부터 이제 실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를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런 종목을 빼놓고 이런 탄력적인 종목을 너무 섣불리 진입하다가 작년에 태조 이방원 생각나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내일 모레 4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 지점에서 제가 혼자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들으시면 제가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사전에 지점에 전화를 주셔서 좀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오셔서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점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정적인 종목으로 1위를 꼽으신 것 같아요. 오늘 10위부터 1위를 쭉 살펴보니까 2차 전지주 내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후발주자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꼽아주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도 없고 폐배터리주도 없네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찍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배터리도 지금 재고 여러분들 LG 에너지솔루션 재고 한번 뉴스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고를 현재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재고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지금 배터리를 재활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올라섰던 성일라이트과 세비킴 같은 폐배터리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IRA 그리고 유럽 CRM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5위 강원에너지부터 1위 대망의 포스코홀딩스까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탑10 오늘 첫 시간,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남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차장, 또 김성훈 리어드홀딩스 이사, 박수영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